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토요일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마이 리틀 히어로 3편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이 리틀 히어로 3편에 대한 지금 이 기사가 막 그냥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 마이 리틀 히어로의 LA 콘서트 그 이후에 정말 본격적인 LA 라이프, 저 이거 보고 정말 올해는 좀 여행을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행이 자유롭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오늘 같은 날도 많은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시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마이 리틀 히어로 LA 3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런 기사가 오늘 또 올라왔어요. 효자 임영웅, 어머님과 할머니를 위하여 기념품을 구입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기사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소소한 일상을 즐기면서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이런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영웅은 기념품에 도착해 엄마와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구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과연 기념품점에서 임영웅님이 어떤 특별한 선물을 또 구입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선물을 예측하고 계신데, 기념품점이다 보니까 아마 어머님과 할머님에게 굉장히 독특한 기념품을 사서 전달해드리지 않을까. 임영웅님이 그때 보면 막 장꿈이 넘치게 커다란 모자를 막 쓰는 모습도 우리가 예고편 티저 영상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이런 기념품점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어머님과 할머님을 위한 선물을 전달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어찌됐건 사실 과거 KBS 단독쇼 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렸다시피 임영웅님은 해외에 나갔을 때 KBS 단독쇼뿐만이 아니라 리로드에서도 어느 콘서트건 공연이건 앨범 작업이건 여행을 다니거나 해외로 갔을 때도 항상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선물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리로드 때는 정동원 군에게 전달할 독특한 선물을 또 구입해서 전달하기도 했죠. 요거 혹시 센스있게 기억하시는 수호천사님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동원 군이 받고 굉장히 빵 터졌죠. 어찌됐건 그런 선물까지도 주고받을 만큼 임영웅님의 평소 행실과 인성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서 전달드렸던 내용 보시면 요번 주 주말 음악방송 도대체 그러면 출연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번 주에 신곡이 발매가 됐는데, 하필 아이들, 르세라핌, 아이브, 이 걸그룹 3파전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딱 지금 신곡이 진입됐기 때문에, 물론 발매되자마자 실시간 탑100 양측 다 1위를 찍은 어마무시한 대기록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이 걸그룹들의 강세가 엄청나게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 멜론 차트 9시 시간 기준으로 보면 임영웅님의 이 멜론 차트가 보이시죠? 말도 안 되는 2위에 등극이 되어 있고요. 8시 때도 2위였고 7시 때는 무려 순위권이 쭉 밀려나 있었습니다. 엄청 밀려나 있죠? 자,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엄청난 속도로 재진입을 하면서 압도적인 2위를 보여줬는데, 당연히 그냥 2위만 보여준 게 아니라 쭉 내려드릴게요. 자,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런던보이, 무지개의 폴라로이드, 아버지 이제 나만 믿어요, 아비앙또 인생 찬가,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의 진짜 연애 편지, 보금자리 등등 보금자리 한 곡을 제외하고는
정규 앨범을 포함하여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전부 다 20위권 안에 진입했고 모래알갱이는 다시 탑2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전 9시 때의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여전히 탑10 안에 들어가 있고 모래알갱이 역시 2순위에 2위에 탁 위치한 이 상태. 이거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난 스밍을 했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악방송 출연은 사실상 요번 주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요번 주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엄청난 영웅시대 분들의 음악방송 투표와 지금 뭐 시청자 참여하는 그 이벤트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 요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음악방송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데, 자, 지금 보니까 이미 다른 음악방송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른 아이돌이 등장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방송에서 임영웅 노래 부른 아이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보니까 트롯 챔피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한 11일 정도 됐습니다. 근데 벌써 만 조회수 이상 나왔고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이렇게 열창을 한 거죠. 성리라는 멤버인데 보니까 지금 레인즈라는 아이돌 그룹 소속의 가수인 것 같습니다. 내려보면 최근 영상 중에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불렀던 요 영상이 이렇게 대표적인 자신의 출연 영상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제가 어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수 작곡가님이 실제로 이 TV조선 측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임영웅님의 노래가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진다. 발라드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경우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작곡가니까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젊은 나이대의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도 이제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굉장히 접근성 있게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임영웅님의 노래에 열광하는 분들이요. 아이돌들만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찾아보다가 정말 깜놀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 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아,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웬 영상인데 파도가 팍 칩니다. 그죠? 그러면서 노래가 제주도에서 불려졌는데 보이십니까?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연주한 분이에요. 와, 이거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풍금이라고 하나요? 제가 이 전통 악기를 잘 몰라서 풍금이 맞나요? 자, 가수분이 나오네. 자, 뭐죠? 전통 악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풍금 아닌 것 같고, 저기 피리도 아니고,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이고, 답답해요. 난 다 아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대금이 아닐까. 공중음악과 정악에 사용되는, 아마 이 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대금을 멋있게 탁 부는데, 와, 무슨 꼭, 조선시대에 있는 엄청난 양반 자제 집안의 선비님이 멋지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부터 대금 연주자 분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이렇게 멋있게. 근데 예전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해외에서, 이탈리아에서 막 가야금으로 연주하시던 여성분 기억나시죠? 그분의 조회수가 엄청 많이 높아졌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다수는 다른 작곡가분이 만들어낸 임영웅님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번 노래는 이 연주자분들의 커버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작사도 작곡도 전부 다 임영웅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멜로디만 나오는 연주자들의 노래 커버 영상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의미가 깊었지만 그 당시 때는 임영웅님의 작곡된 제작곡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모래알갱이는 자작곡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지금 얼마나 더 뜻깊습니까?
이거 꼭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임영웅 모래알갱이 제주라고 치면 이분이 바로 뜨입니다. 근데 와 너무 멋있어요. 이 대금하고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가 잘 어울릴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싱어송라이터, 작곡가로서의 모습이 대단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이번에는 가야금입니다.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가야금을 또 여성 연주자분이 연주를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아니 이게 뭐선 일이고, 아니 우리나라 이 국악계가 임영웅님의 노래에 푹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의 이번 노래가 직접 만들어진 노래가 발라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악기와도 어울릴 만큼 잔잔하고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얼싸안고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대금과 가야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손에 든 거 보이세요? 해금입니다. 해금.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대금 그리고 금, 가야금 그리고 쭉 넘겨보니까 뭐죠? 전 저 악기가 제일 신기해요. 해금이라고 하는, 사실 저거 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해금, 야 해금을 가지고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저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그래서 임영웅 모래알갱이 대금, 임영웅 모래알갱이 가야금, 임영웅 모래알갱이 해금 요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악계의 이 연주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뿌듯하고 이 소식을 전달드린다라는 것 자체도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분 모래알갱이 대금 쭉 내려보면은 임영웅 모래알갱이 가야금, 참 요런 모습들이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제 오늘 마이 리틀 히어로 그리고 모래알갱이로서 계속하여 재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깜짝 놀라운 후담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최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근황을 한 번씩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다 전달드린 내용이죠. 극장에서 발견된 모습, 축구를 한 모습 다 올라와 있는데 이 가운데 임영웅님의 사인이 있네?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임영웅님이 기억나십니까? 일명 임영웅 양고기 먹방 라이브, 이거 기억나시죠? 네, 바로 먹방 라이브를 했었던 홍대에 있는 276 양고기집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잘 모르시고 이거 자꾸 부산에 있는 지점이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부산이 아니고 홍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고 싶으시면 홍대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여기를 직접 다녀온 영웅시대 분이 임영웅님이 먹방 라이브 했던 양고기 식당을 갔다 오면서 이 라이브 방송한 다음날 갔는데 바로 어제 이 사진과 글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근데 되게 놀라운 후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자, 살치살 양갈비 프렌치랩 이라는 메뉴를 임영웅님이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가장.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 마마 어워즈 때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마마 어워즈 때 일본을 가기 전에 이 이치류점을 들려서 이 프렌치랩을 특히 좋아했는데 혼자서 이것만 4인분을 먹고 갔대요. 대박이죠? 이 양고기를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 가서 좀 꼭 먹어보고 싶긴 한데 아마 이번 주말에 영웅시대 분들이 버글버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더 놀라웠던 건 이 하이볼도 굉장히 임영웅님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맛있는 이 이치르 양고기점에 참 깜짝 놀랍게도 임영웅님이 이곳을 혼자 오기도 하고 매니저랑 단둘이 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스타고 또 홍대에서 임영웅님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임영웅님이 이 대기하는 의자에도 앉아서 그냥 일반인들처럼 입장해서 엄청나게 이 양고기집을 자주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새로운 웅지순례가 돼서 난리가 났고요. 더 놀라운 건 스타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던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임영웅님인데 이런 일상생활에서만큼은 그런 걸 전혀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보여드렸던 요 사진 기억나시죠? 이때 임영웅님이 양고기집을 방문했던 장면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옆에 있는 게 매니저분이나 또는 소속사분인 것 같다. 심지어 이 방송 때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KBS 9시 뉴스를 촬영을 끝내고 바로 와서 먹었는데 이렇게 일반인들과 같이 그냥 줄 서서 입장해가지고 평소에 즐기던 저 양고기집을 다녀갔던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혼자 자주 간대요. 근데 이제 좀 혼자 자주 가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실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겁니다. 아마 한 번은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어찌됐건 저도 그런 기대심으로 한 번은 가볼 것 같은데 이런 임영웅님의 지금 많은 팬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폭등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광고계에서의 파워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강조드렸던 칼럼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좀 재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요즘 뭐 영상이 중복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 전에 올렸던 영상의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후반부에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 와중에 임영웅님의 이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가 또 이렇게 증명이 되죠. 애니팡 측에서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애니팡2 역시 새로운 업데이트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해 애니팡 시리즈 홍보 모델 바로 가수 임영웅 발탁 소식이 화제였다. 임영웅 프로모션 이후 이용자 증가 등에 체감되는 부분이 있냐? 라고 질문을 하자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과의 프로모션 이후 애니팡2를 해왔던 많은 분들의 복귀 소식이 들렸다. 일간 이용자는 평균 15%, 월간 이용자는 기존 대비 20%나 증가됐다. 또한 임영웅 프로모션을 통해 굉장히 많은 신규 복귀 이용자가 증가했다. 그동안 쉽게 보지 못했던 수준의 이용자 수와 매출 증가를 경험하며 임영웅의 인기를 새삼 실감했다. 자, 직접 애니팡 담당자들이 밝힌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파워가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꾸준히 말을 했지만 새삼 정말 대단하구나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임영웅님의 이 모델로서의 파워를 축구계에서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사랑한 골잡이 황의조 선수 바로 서울 마지막 홈 경기에서 4억 골을 쏠까? 그리고 이런 글이 있어요. 임영웅이 응원 올까?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황의조 선수가 바로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경기가 있었던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오는 1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경기에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가 바로 6월 말 단기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진행된 이 단기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근데 딱 이 시기에 임영웅님이 황의조 선수의 인연을 통해서 시축이 왔다라고 오해되어 있지만 사실 황의조 선수와는 임영웅님이 진작부터 인연이 있었고 시축 행사장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기쁘게 축하를 해주었죠. 임영웅님 파워 덕분인지 황의조 선수도 드디어 골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때의 모습이 다시 올라오면서 임영웅 효과는 굉장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이제 고별전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 또 임영웅님이 혹시나 응원을 올까? 요런 이제 기사가 올라왔던 거죠. 근데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축구 행사장에 오지 않아도 임영웅님이 따로 이 황의조 선수와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축구장에 가지는 않겠지만 축구계에서 스포츠계에서 바라보는 임영웅님의 시축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었는지를 요 기사 한 편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한 가운데 임영웅님의 이 세계 진출로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긴 내용의 칼럼이 등장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임영웅 콘서트가 전 세계를 향해 성장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작성한 건데요. 자, 보니까 언론사에서 쓴 것 같은데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임영웅이나 팬들로서나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임영웅이 섰던 무대는 해마다 전통과 권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돌비 극장이었고 이곳은 LA 지역문화 공연의 중심이자 상징이었으며 공연 리허설을 위하여 이 돌비 극장에 들어서는 임영웅의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 정말 엄청 감격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트로트 가수 출신으로 돌비 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여는 가수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떨림과 기대를 담아 정성 어린 퍼포먼스를 보였고 팬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임영웅이 이제 치러야 할 남은 과제는 월드투어, 세계 콘서트가 남아있다라고 해요. 임영웅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콘서트의 글로벌한 진화를 영원하는 리뷰어로서 아쉬움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극히 취향의 차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요것만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전 세계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면서 첫 번째는 공연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내요. 그동안 많은 국내의 가수들의 공연을 직관해봤지만 한국 가수들에게는 유별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팬을 향한 소개나 팬과의 대화가 많다라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주로 하는 디너쇼, 식사와 공연을 같이 하는 이 형태의 문화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팬 서비스가 투철하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세히 설명하고 팬과의 감정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때론 노래보다 말이 더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LA 공연도 팬과의 소통 시간이 제법 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무대에 처음 서는 소감, 멀리서 응원하러 와준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등이 버무려졌는데 임영웅의 팬들은 노래보다 대화를 더 원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국내 디너쇼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해외 공연이라면 가창과 멘트의 비중을 철저히 안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7월 내한 공연을 가졌던 밥 딜런, 2016년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의 콘서트라 관객이 많이 몰렸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2시간 공연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잠깐의 멈춤도 없이 돌림 노래처럼 이어 불렀다라고 합니다. 한 곡 한 곡의 별개로 된 구성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긴 교향곡처럼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마지막 앵콜곡을 부르고 나서야 한국 관객에게 말을 건넸는데 땡큐 코리아 한마디였다라고 합니다. 임영웅이 밥 딜런 스타일을 흉내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공연도 있다라는 걸 참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의아함이 드시겠지만 쭉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음악적 스펙트럼인데 임영웅님이 KBS 뉴스에 나왔을 때 해외 진출을 위해 이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결국 해외 팬과의 교류를 염두에 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은 유명세를 탄 이후부터 다양한 장르를 도전했는데 과연 음악적 다양성이 임영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팝과 락, 댄스와 발라드 등으로 장르를 넓히면 분명 새로운 도전이 되겠지만 임영웅이 본디 지니고 있었던 한의 정서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임영웅의 큰 강점이 바로 바램이나 보랏빛 엽서 등
발라드와 트로트 곡을 부를 때 극대화됐다라고 하는데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에 팬들이 탄성을 지른 만큼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해외 진출 단계다. LA 콘서트는 해외 진출의 서막과도 같았는데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돌비 극장에서 공연했으니 가능성도 보이고 자신감도 늘었지만 대다수가 교민들이고 여성 중장년층이었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팬층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려는 방법이겠지만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과 해외 진출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충분히 더 국내 활동을 많이 하고 해외로 나가도 결코 늦지 않다. 신금을 울리는 곡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임영웅님이 해외 무대에 서려면 이 세 가지의 과제들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칼럼니스트가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뭔가 전혀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팬이 아니라 이게 만약 방탄소년단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게 좀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자, 왜냐면 첫 번째, 공연에서 말이 더 많았다? 이 칼럼니스트 정말 국내외 가수들의 공연 직관한 거 맞을까요? 여기에서 밥 딜런의 공연을 이야기하는데 밥 딜런이란 가수는요 원래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상소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원래 말이 없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런 가수의 공연을 참조해라? 그만큼 말을 아껴라? 지금 방탄소년단, 그 이전에 빅뱅, 그 이전에 싸이 이들이 전 세계의 케이팝을 널리 알릴 때요 콘서트 중에 대화를 안 했을까요? 물론 임영웅님 역시 해외 콘서트를 하면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라 좀 황당하지만 해외 콘서트를 하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원어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 임영웅님이 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만큼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애시당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국 가수가 해외에 나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 이 외국 가수들이 콘서트 중에 대화를 많이 안 하느냐? 그거는 취향 문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하는 콘서트와 해외에서 하는 콘서트의 차별화를 두는데 여기에 관객과의 소통이 줄어들어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는 국내냐 해외냐의 차이가 아니라 국내에서 콘서트를 하면 당연히 자국민들이니까 대화하기가 편한 것이고 해외 공연에는 외국어들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말이 줄어든다. 하지만 빅뱅이나 방탄소년단 역시 국내에서 콘서트 할 때는 팬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어요. K-POP 팬덤이 막강하게 번진 것도요. 애시당초 방탄소년단의 경우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충분히 팬들과 소통을 했고 그렇게 거대해진 팬덤에게 국내 팬덤이 해외 팬덤에게 덕질하는 법을 알려주고 BTS라는 가수를 알리고 이게 반복된 건데 이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 음악적 스펙트럼 근데 여기에서 발로트를 말한다. 글쎄요 임영웅님이 꼭 트로트를 불러야지만 특유의 한이 담겼다면 이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명드린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임영웅님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했죠.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는 다른 가수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담담히 불러도 임영웅 특유의 감성장인의 감정이 짙게 배어있는 노래다. 노래의 멜로디가 서사 구간이 약하고 잔잔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을 받는 건 오로지 임영웅의 목소리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가 발로트다. 그것도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불렀으니까 이게 발로트가 극대화된 거지 이 장르 때문에 임영웅님의 목소리가 특출났던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진출 단계. 이게 제일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건 개인 의견일 수 있는데 정말 K-팝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차가 불과 몇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이 해외에 언제 진출한지 아세요? 데뷔하고 국내에서 1위를 찍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경우가 가장
해외에서 성공한 K-팝의 사례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만 그들 역시 처음 해외에 나갈 때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소속사 대표님이 나가자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큰 도전이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과감히 나가서 K-팝을 대박 터뜨렸죠. 그런데 국내에서 활동을 더 진득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칼럼인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